오늘은 김수영의 중개사TV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뉴스의 오늘의 뉴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 온유로 사업과 그 옆에 있는 산호아파트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산호아파트는 1977년 입주가 시작되는 554세대의 아파트입니다. 554세대에 1977년도에 입주했던 산호 아파트가 35층 높이로 건축 계획안이 통과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물론 산호 아파트는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노른자의 땅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산호 아파트가 35층 높이로 건축 계획안이 통과됐으니까 이 재건축은 아주 투자가 활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산호 아파트의 매매 시세는 9억 5천만 원에서 18억 7천만 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는 1억에서 2억 사이의 전월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산호 아파트는 1977년도에 아주 노후화된 아파트인데 이 땅 부지가 한강변을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35층의 재건축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주 중산층의 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용산구가 탈바꿈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투자하는 주의점은 이렇게 핀셋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개발이 확정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용산구라 해서 묻지마식으로 어떤 땅이든 무조건 투자하면 그 지역은 개발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30년 또는 15년 이렇게 장기간 묵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자, 산호 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통과됐다고 해서 지금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거래가 당연히 많이 없겠죠. 그리고 이 산호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고 심리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리 사람이 10년 전, 20년 전부터 투자가 들어갔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이 된다고 발표가 나오면 이 소유자는 그래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죠. 자, 벌써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30년, 15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장기적 안목이 있어 투자하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지. 호재가 있다 해서 지금 당장 투자한다. 자, 그런 것은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죠. 부동산 투자는 느긋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 투자하려는 심리가 강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할 때는 대출을 안고 투자하는데 대출을 안고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 부를 축적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항상 예상을 하고 15년, 20년 장기적 예상을 하고 부동산 뉴스를 근거로 인근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부동산 뉴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뉴스, 산호 아파트 중심으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자, 한겨레 2021년 5월 5일자 최종훈 기자의 용산 정비창 개발 지연 우려는 기우다 하고 정부와 서울시, 한국철도가 서로 윈윈해야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될 수 있다는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인터뷰 기사입니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하는 것은 한국철도공사에서도 하나의 지분권을 갖고 있죠. 한국철도공사 사장 손병석 기사의 뉴스입니다. 도심 주택공급 국제업무 허브 두 마리 토끼를 찾겠다. 자, 최근 임기 3년차를 맞아 비상경영 강화에 나선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지난 3일 한겨레와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주목받고 있는 서울 용산 정비청 개발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 및 서울시와 신속하게 협의해 도심권 주택공급, 미래형 국제 업무단지 개발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손 사장과의 인물이답 기사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한국철도에 용산 정비창 터가 더 주목받고 있다. 자, 정부는 그곳에 공공주택 1만 원을 공급하기로 지난해 발표했는데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우려가 크죠.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은 정권 교체가 윤석열
전 총장으로 바꿔질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죠. 자, 문재인 정권을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 정의와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가 너무 많이 훼손됐죠. 친북 정책이죠. 너무나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죠. 자, 그래서 대다수의 말없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상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지역적 요건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면 안 되겠죠. 이 심리를 너무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다시 안정화, 보수화된 정권이 탄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1만호 공급을 발표했는데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주택만 지으면 되겠습니까? 이 1만호 공급은 좀 무리가 있죠. 아니, 아주 노른자의 땅에다가 어떻게 주택만 짓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만호 공급은 실효성이 없게 됐습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달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마스터 플랜 국제현상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만원 공급하지 않고 공모를 해서 가장 확실하게 자 국제업무지구로서 자 르네상스를 일으키다 얘기죠. 랜드마크를 하겠다. 모든 업무지구와 상업지구, 관광지 이런 게 모두 혼합된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보관이죠. 자,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여기다가 1만 원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은 이걸 노른자의 땅을 한강변도 조망할 수 있는 땅을 관광지와 또는 업무지구와 상업지구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자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공모에 나선답니다. 그래서 국제현상 공모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의 용산 개발 구상이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철도는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용산 정비창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와 미래형 신생활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했다.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과 시장이 바뀐 서울시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상충관계로 보고 용산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으나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면 그래서 손병두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죠. 자,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물론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공사 재무구조 개선 등이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 한복판에 50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땅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있다. 자, 정부, 서울시, 한국철도 3자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용산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한겨레 최종훈 기자의 인터뷰 뉴스였습니다. 뉴스에 보듯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개발되지 않습니다. 이건 투자 규모도 엄청 크죠. 50만 제곱미터를 개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데 확실하다 이거죠. 이런 데다가는 20년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적 플랜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지 단기간에 이익을 보려고 용산에다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인근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핀셋으로 산호아파트 투자하는 것은 가장 핀셋으로 단기간에 투자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지금 매물이 있겠습니까? 자, 매물을 잡는 걸도 노력하시면 되겠죠. 자, 비싸게 지금 시세가 산호아파트는 9억 5천만 원에서 18억 7천만 원인데 이 가격이 오르겠죠. 오른다고 봅니다. 왜? 35층 아파트 자 개발 계획이 통과가 됐으니까 자 산호아파트는 35층 규모의 재건축이 통과돼서 시행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기자의 일간스포츠 2021년 5월 10일자 서지영 기자의 오세훈 시대 재조명받는 용산 현대차 부지 개발에 대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자, 산호아파트 35층 재건축 확정에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지가 관심이 높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 첫 출근지이기도 하고 박원순 전 시장 당시에는 개발이 무산된 지역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돼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인근에 있는 현대자동차 온로로 사옥의 개발에 대한
측면도 관심 포인트로 대두가 됐죠. 개발 수건 사업입니다. 자, 현대차 온유로 사업 통개발 시동 글자가 주목이 된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멈춰섰던 서울 한강변 개발 사업이 재조명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통합 사업으로 사용하겠다면서 2017년 지구단위 계획까지 제출했으나 서울시가 최종 고사한 온유로 사업 부지도 그중 하나다. 자, 부동산 업계는 오 시장이 이른바 한강 르네상스 정책 재추진 의지를 강하게 보여왔다면서 용산 정비창 구조와 함께 현대차 온유로 사업 개발이 급무살을 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촉각을 곤두세운다는 기사는요, 어떻게 분석하시냐면 개발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 이 온유로 사업만 있겠습니까? 강남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그 개발, 이런 것도 개발 지금 속도를 봐야죠. 그래서 현대그룹이 일개 개인 그룹이 이렇게 개발을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정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개발을 같은 시점에서 하겠죠. 그래서 개발 호재는 있으나 급하게 개발하지는 않겠다. 항상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것은 개발이 장기화 플랜을 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 용산구 온유대로 북단 옆에는 오래된 회색 건물 한 채가 있다. 2017년까지 현대차의 서비스 센터로 쓰이던 현대차 온유 부지였다. 자, 온유로 사가 114에 40에는 3만 1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현대차 온유로 사업 부지가 있다. 자, 2017년 1월 온유 서비스 센터가 일산으로 이전하면서 대부분 빈 상태다. 자, 현대 MN소프트가 현대 오토에 합병되면서 일부 직원만 일부 건물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차 온유로 사업 부지는 입지면에서 R자로 통한다. 한강 조망권이 완전하게 확보된 남향 부지로 용산 정비창 부지와 가깝다. 자, 교통 여건도 좋다. 사옥 바로 옆에 온효대교와 강변북로가 있다. 여의도를 비롯해 강남권 등 다른 지역을 오가기 편리하다. 반경 2km 이내에 KTX 용산역과 마포역, 공덕역 등 교통시설이密데 있다. 특히 오 시장이 개발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역시 도보로 10분 안팎의 수준이다. 자, 현대차는 4년 전만 해도 이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2017년 이곳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용산구에 제출했다. 이른바 W 프로젝트였다. 자, 현대차가 현대엔지니어링을 앞세워 호텔과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48층 높이의 건물 5개 동을 지을 테니 2종 일반 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높여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용산구는 유관기관 협의와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서울시에 심의를 의뢰하겠다며 반기는 분위기였다. 지역 안팎에서는 현대차 온유 사업 부지를 용산의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박원순 시장이 있었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반대로 개발이 무산됐다. 자, W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원순 전 시장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해 용산과 여의도를 통개발하는 용산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현대차의 온유로 사업 부지도 개발할 수 있다며 발렸다. 전체를 개발하겠다 이거죠. 자, 오세훈 시장도 똑같은 흐름입니다. 전체를 아마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여의도와 용산과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전체적인 개발이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아주 느린데 여의도와 용산구는 아파트 시세가 지금 오르고 있죠. 언젠가는 개발은 확실해야 된답니다. 언젠가는 개발은 확실하는데 개발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개발은 강력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쌈짓돈으로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의도로 투자를 해야 된다. 단기간은 개발되지 않으니까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주거시설 아파트를 구입하다든가 용산구에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든가 또는 용산구에는 재건축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훨씬 좋다. 그렇죠? 단 대출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로 투자했다가는 여의도와 용산 개발이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대출로 투자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는 절대 대출을 안고 투자하는 것은 선호하면 안 됩니다. 김수영 중개사TV는 일관되게
대출로 부동산을 투자해서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출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자 돈으로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박 전 시장이 한강변 건물을 35층으로 제한하는 2030 서울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대차가 원하는 48층 초고층도 불가능해졌다. UW 프로젝트는 박원순 싱가포르 선언으로 불리는 용산 여의도 통합 개발 계획 발표로 서울시 땅값이 들썩이면서 완전히 잊혔다. 박 시장의 자리를 오 시장이 대신하면서 용산은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오 시장은 2006년에서부터 2011년 서울시장 재직 시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한강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했다. 용산 정비장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한강 르네상스 정책의 핵심 중 하나였다. 오 시장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용산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이 지역 개발 의지를 다시 다졌다. 또 35층 룰 폐지도 시사했다. 박 전 시장 당시 흐지부지된 5년호 사업부지 개발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도 이때입니다. 개발 호재도 있죠. 주변 호재도 있고 현대차 5년호 사업과 맞따른 용산구 산호아파트가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용산구 5년호 사가 118회 16번지 일대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사업 특별건축구역 건축 계획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산호 아파트가 35층 높이로 재건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강변 아파트인 산호 아파트는 용산의 진유라고 불릴 정도로 압도적인 조망권과 입지를 자랑한다. 아주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한동안 답보 상태였던 산호 아파트는 한강변에 위치한 특수성을 반영해 한강 물결을 모티브로 하는 건축 디자인을 접목하고 최상층에 공공 커뮤니티 시설인 스카이북 카페를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냈다. 향후 산호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647세대, 임대 73세대, 분양 574세대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산호아파트 건축계획안 통과 사실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한강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함과 동시에 스피드한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구 온현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산호아파트 재건축이 급무살을 타면서 현대차 온현호 사업 구조와 통개발이 된다면 좋겠다는 지역민의 바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개발되면 인근 상권도 살리고 여러모로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측은 현재 온현호 사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밝혔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사업까지 개발하는 것을 염두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산호아파트만 핀셋으로 일단은 개발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산호아파트 구입하기가 힘들면 그 주변에 있는 빌라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저렴한 주택을 사서 상가로 먹자 골목이 형성되는 것을 염두에 둬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 빌라는 먹자 골목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자 골목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해서 빌라를 사두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사내에서 5년호 부지 개발과 관련해 이야기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오 시장이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설사 내부에서 이야기됐더라도 아주 초기 단계이거나 대외비일 것이다. 현재 5년호 사업은 서비스 선택 등이 빠지면서 비어있는 상태로 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최근 사업 신축과 관련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럿이 있다. 현대차는 현재 강남구 삼성동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신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현대차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사들인 이 땅에 지상 105층 타워 한개동과 숙박 업무시설 한개동, 전시, 컨벤션, 공연장 등 5개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투자 효과와 비용 절감 고려해 105층 신축 대신 70층 빌딩 3개 동을 짓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무조건 높게만 질 것이 아니라 실용성을 먼저 생각하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런데 이 사실이 강남구청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105층으로 지어서 삼성동에 랜드마크로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현대차는 최근까지 삼성동 현대차 신사부지 도시계획 무효화 해달라는
공원사와 소송전도 벌였다.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개발 운을 떼지 않는 한 5년 후 사업 부지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분위기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5년 후 부지는 과거 서비스 센터로 쓰였던 곳이고 명예회장의 첫 출근지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자, 통개발을 논의하기에는 현재 삼성 개발이 더 먼저이죠. 삼성의 GBC 사업도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일단 현대자동차 5년 후 사업 개발은 속도가 아주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동산 뉴스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옆에 있는 산호아파트가 35층 규모의 재건축 통과가 확정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 산호아파트의 시세가 9억 5천만 원에서 18억 7천만 원에 거래되지만 이 산호아파트 구입이 힘들면 인근에 있는 빌라나 먹자 골목이 형성될 수 있는 동네를 선점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편이다.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반드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다가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투자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쌈짓돈으로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게 부동산 투자의 방법입니다. 이상 김수영의 중개사 뉴스 중개사 TV의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